저는 이런 가족 모임에 오고 싶지 않아요. 네가 오기 싫으면 안 와도 괜찮다. 혹시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 모여서 밥 먹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누가 대놓고 아, 진짜 오기 싫었는데 시댁 오면 짜증나 이런 말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말을 3년 동안 들었어요. 제 둘째 며느리한테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죠. 젊은 사람들이 좀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올해 62살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요. 아들 둘 키우느라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지금 38, 작은 아들 준서는 35이에요.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큰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착해요.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와서 저랑 같이 음식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요. 바쁜 직장 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 지혜는 정반대였어요. 첫 명절 때였어요. 추석이었는데 지혜가 오후 2시쯤 왔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는 바로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서 휴대폰만 보는 거예요. 수진이는 그때 벌써 아침 6시부터 와서 저랑 같이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혜야, 일어나서 좀 도와줄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랬더니 지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저 어제 회식해서 너무 피곤해요.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고는 계속 누워 있더라고요. 밥 먹을 때까지요. 저는 그냥 젊은 사람이 좀 힘들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설날에도 똑같았어요. 지혜는 늦게 와서 소파에 앉아 있고 수진이는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밥상 다 차려지니까 그제야 일어나서 밥 먹으러 오더라고요. 제가 또 한 번 부탁했죠. 지혜야, 설거지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지혜가 뭐래요? 아, 어머니, 명절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솔직히 오기도 싫은데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 말을 준서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준서 얼굴을 봤어요. 근데 준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지혜는 명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 시댁 가기 싫어. 오면 짜증나. 왜 이렇게 자주 모여야 돼? 입버릇처럼요. 제 생일 때도, 제사 때도, 그냥 가족 모임 있을 때마다요. 처음에는 제가 참았어요. 며느리도 힘들겠지 하고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이 되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특히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요. 수진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수진이는 제가 아무것도 안 시켜도 알아서 척척하는데 지혜는 시켜도 안 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니까요. 같은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지혜 때문에 속상하시죠?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척했죠. 아니야, 수진아. 지혜도 자기 나름대로 힘든 게 있겠지. 직장 생활도 바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엄청 상처받았어요. 왜냐하면 수진이도 직장 생활하거든요. 그것도 지혜보다 훨씬 바쁜 회사 다니는데도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작년 추석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지혜는 늦게 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나. 차례상은 벌써 다 차려놓은 상태였고 수진이는 주방에서 막 후식 준비하고 있었죠. 지혜가 들어오더니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소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진짜 오기 싫었는데 준서가 자꾸 오래서 왔어요.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다 들었어요. 민준이도, 수진이도, 심지어 수진이 친정에서 온 조카들까지요. 분위기가 싸해졌죠. 준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지혜야, 그런 말 좀 하지 마. 근데 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왜? 진심인데. 매번 명절 때마다 여기 와야 되는 게 진짜 스트레스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안 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화가 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차례 지내고 밥 먹을 때도 지혜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수진이가 밥 더 주고 반찬 챙겨주고 하는데도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밥 다 먹고 나서도 설거지 안 하고 소파에 가서 누워 있고요. 그날 저녁에 다들 돌아가고 나서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근데 더 큰 문제는 준서였어요. 준서는 지혜가 그런 말을 해도 한 번도 제대로 말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색하게 웃거나 지혜야, 그만해 이렇게만 말하고요. 제 편을 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제일 속상했어요. 제가 지혜한테 직접 뭐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준서가 좀 말려줬으면 했는데요. 준서는 그냥 방관자처럼 있더라고요.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또 지혜가 그런 말을 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이번에도 똑같을까? 또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설날 일주일 전이었어요. 준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설날에 우리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지혜가 친정 먼저 들렀다 가자고 해서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지혜 친정은 항상 먼저 가고 우리 집은 나중에 오고 그것도 늦게요. 매번 그랬거든요. 설날 아침이 됐어요. 수진이는 6시에 왔어요. 민준이랑 같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진이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바로 앞치마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떡국 준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둘이 하면 빠르지. 우리는 그렇게 떡국 끓이고 전 부치고 나물 준비하고 했어요. 민준이는 거실에서 차례상 차리는 걸 도와주고요.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차례상이 다 차려졌어요. 근데 준선에는 아직 안 왔어요. 전화했더니 아직 지혜 친정에 있대요. 엄마, 미안해요. 지혜 부모님이 밥 먹고 가래서요. 1시쯤 갈게요. 1시요. 차례는 12시에 지내는데요. 저는 그냥 그래, 천천히 와 하고 끊었어요. 결국 준선회 없이 차례를 지냈어요. 민준이네 가족만 모여서요. 차례 지내고 떡국 먹고 있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준선회가 온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2시 반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준서가 들어왔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준서는 미안한 표정이었는데 뒤에서 들어온 지혜는 그냥 무표정이더라고요. 인사도 대충 하고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는 바로 소파로 가는 거예요. 코트도 안 벗고요. 준서가 황급히 따라가서 말했어요. 지혜야, 코트 벗어야지. 아, 알았어. 근데 나 너무 피곤해. 지혜 엄마가 아침부터 음식 엄청 많이 하셔서 도와드렸거든. 지혜가 소파에 앉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목소리가 꽤 크더라고요.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요.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와서 물었어요. 지혜야, 떡국 먹을래? 내가 데워줄게. 아니요, 언니. 저 친정에서 배불리 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친정 음식이 더 맛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요. 민준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떡국을 다시 차려놓고 다 같이 앉았어요. 지혜는 배불러요 하면서도 결국 앉더라고요. 근데 먹으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지혜야,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 준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발끈하더라고요. 왜? 나 친구들이랑 새해 인사하는 중이야. 이것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아, 진짜. 여기 오면 맨날 이래.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오기 싫다니까.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민준이는 어색하게 기침을 하고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지혜야,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넌 왜 맨날 여기 오기 싫다는 말을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니? 처음으로 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지혜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냥 좀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피곤한 건 수진이도 마찬가지야. 근데 수진이는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있어. 너는 뭐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요. 지혜는 뭐라고 변명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더라고요. 준서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혜가 잘못했어요. 지혜야, 어머니한테 사과해. 아니, 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솔직한 거잖아. 진짜 오기 싫었으니까 그런 거지. 지혜가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서서 거실로 가버렸어요. 소파에 앉아서 또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준서가 저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타이르기는. 넌 맨날 그렇게만 말하잖아. 근데 달라진 게 뭐 있니? 제가 준서한테 그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준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다들 돌아갔어요. 지혜는 끝까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가더라고요. 설거지도 안 하고 인사도 대충 하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준서만 인사하고 나갔어요. 지혜는 그냥 따라 나가기만 했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요. 수진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웃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수진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어머니, 너무 참지 마세요. 저도 볼 때마다 화나요. 수진아, 너는 정말 착하다.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지혜는 저렇게까지 날 싫어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혜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요. 다음날 아침에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많이 속상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엄마 우시는 거 봤다고 하던데요. 그냥 좀 서러웠어. 근데 이제 괜찮아. 엄마, 제가 준서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혜가 너무 심해요. 아니야, 민준아, 너는 그냥 있어. 형제끼리 사이 나빠지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말자.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요. 설날 이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3월 15일이거든요. 민준이가 미리 전화했어요. 엄마, 생일 때 우리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진이랑 준비할게요. 아니야, 민준아. 그냥 우리 집에서 조촐하게 하자. 너희들 바쁜데 뭐. 에이, 엄마. 그래도 생일인데요. 제가 고기도 구워드릴게요. 결국 민준이네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준서한테도 연락했대요. 생일 당일이었어요. 저는 오후 5시쯤 민준이네 집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문 열어주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서 오세요. 집안이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풍선도 달아놓고 케이크도 준비해놓고요. 감동이었어요. 수진아, 이거 다 네가 준비한 거야. 네, 어머니. 민준이 오빠랑 같이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정말 착한 며느리예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6시가 됐는데 준선애가 안 왔어요. 민준이가 전화했더니 곧 온대요. 7시가 되어서야 준선애가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준서가 들어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어서 와. 근데 뒤에서 들어온 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혜가 무뚝뚝하게 인사했어요. 선물도 없고 꽃도 없고요.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수진이가 얼른 말했어요. 지혜야, 어서 앉아. 곧 시작할게.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민준이가 고기를 구워주고 수진이가 반찬을 챙겨주고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지혜는 계속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고기도 잘 안 먹고 말도 별로 안 하고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지혜야, 고기 더 먹어.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요. 오기 전에 먹었어요.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생일인데요. 민준이가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했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요즘 산책도 하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때 지혜가 갑자기 말했어요. 준서야, 우리 몇 시에 갈 거야? 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직 케이크도 안 먹었는데요. 준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지혜야, 아직 케이크도 안 먹었잖아. 조금만 이따 가자. 왜? 나 진짜 피곤한데. 어차피 케이크도 나 안 먹을 건데.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수진이가 얼른 일어나서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촛불 켤게요. 소원 비르세요. 촛불이 켜졌어요. 다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지혜는 노래도 안 부르고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민준이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나서 케이크를 잘랐어요. 수진이가 접시에 담아서 돌렸는데 지혜는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괜찮아요. 안 먹을래요.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배불러서 못 먹어요. 준서야, 우리 진짜 가자. 나 너무 피곤해. 준서가 저를 보더라고요. 미안한 표정으로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도 돼.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더 잘할게요. 준서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지혜는 이미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가고 있었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생신 축하드려요. 준서만 인사하고 나갔어요. 지혜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민준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저게 뭐야? 엄마 생신인데 저렇게 가도 돼? 민준아, 그냥 놔둬. 엄마, 이건 아니에요. 제가 준서한테 얘기해야겠어요. 하지 마. 형제끼리 싸우지 마. 수진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수진아, 고마워. 그날 저는 민준이네 집에서 자고 왔어요. 혼자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이게 내 집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거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지혜 눈치 보면서 상처받으면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준서였어요. 엄마, 어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혜한테 단단히 얘기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화나셨죠? 아니야, 화난 건 아니고 그냥 좀 슬퍼. 엄마, 준서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지혜는 왜 엄마를 그렇게 싫어하니? 전화기 너머로 준서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혜가 엄마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뭐가 불편한데? 그게 지혜가 원래 가족 모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친정도 자주 안 가거든요. 그럼 왜 친정은 먼저 가고 우리 집은 나중에 와? 그것도 늦게. 준서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준서야, 엄마는 지혜한테 뭘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며느리로 맞이했을 뿐이야. 근데 지혜는 엄마를 뭔가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엄마가 느껴. 지혜 눈빛 보면 알아.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왜 내가 여기 와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어요. 준서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넌 누구 편이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편이니, 지혜 편이니, 둘 중에 하나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어.
3년 동안 참았어.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큰 결심을요.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일주일 뒤에 오셨어요. 어머님 집이 참 좋네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괜찮고요. 지금 시세로는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군요. 빨리 팔리면 좋겠어요. 급하게 파실 거예요? 네, 좀 급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가시고 나서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 남편이랑 아이들 키우고 웃고 울고 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이 집이 저한테 행복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민준이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준서한테도요. 일단 팔리고 나서 얘기하려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집 보러 오신 분이 마음에 들어 하세요. 4억 8천에 계약하고 싶다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계약하겠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음 주에 계약하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짜 집을 파는구나. 진짜 이 집을 떠나는구나. 계약 날짜가 잡혔어요. 그날 아침에 민준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오늘 저녁에 와줄 수 있니? 준서도 좀 불러줘. 네.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알겠어요. 오늘 저녁 7시에 갈게요. 저는 그날 오후에 계약을 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어쩌면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밥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7시가 됐어요. 민준이네가 먼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야, 괜찮아. 일단 준선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 잠시 뒤에 준선에도 왔어요. 지혜도 같이요. 지혜는 여전히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르시니까 놀랐잖아요. 응, 앉아라. 밥부터 먹자.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일찍 가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빨리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준서가 황급히 말했어요. 지혜야, 밥이나 먹자. 아니, 궁금하잖아. 왜 갑자기 부른 건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말할게. 엄마가 집을 팔았어.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았다고요? 응, 오늘 계약했어. 왜요? 갑자기 왜 집을 파세요? 준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설마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왜요? 저는 지혜를 봤어요. 지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요. 지혜 때문이야. 네, 지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지혜야, 넌 엄마한테 맨날 뭐라고 했니? 시댁 오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했잖아. 입버릇처럼. 어머니, 엄마가 많이 생각했어. 왜 지혜가 저렇게까지 싫어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아, 지혜는 진짜로 엄마를 보기 싫어하는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지혜 눈빛 보면 알아.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넌 엄마가 정말 부담스러운 거야. 준서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오해예요. 지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준서야, 넌 맨날 그렇게만 말하잖아. 오해래. 근데 3년 동안 똑같은데 그게 오해니? 민준이가 지혜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혜, 네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지혜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내 소원 들어줄게. 네, 넌 시댁 오기 싫다며. 시댁 가면 짜증난다며.
그래서 엄마가 집을 팔았어. 이제 오지 않아도 돼. 어머니, 그게, 지혜야, 잘 됐네. 나도 보기 싫었는데. 제가 지혜가 자주 하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잘 됐네. 나도 보기 싫었는데. 지혜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걱정 마. 엄마 혼자 살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 엄마 혼자 살기에 딱 좋더라. 엄마,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하실 거 없잖아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저희가 더 잘할게요. 수진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너는 정말 잘해줬어. 고마워. 준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 없잖아요. 너무해. 엄마가 3년 동안 참은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지혜가 엄마한테 한 말들은 괜찮고, 그건, 준서야. 넌 한 번도 엄마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맨날 지혜 눈치만 보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준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 계약서야. 다음 달 15일까지 이사 나가야 돼.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바꾸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집에서 아빠랑 추억도 많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추억도 있고요. 그냥 파시면 어떡해요? 민준아, 추억은 집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야. 엄마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저는 일어섰어요. 오늘 할 말은 다 했어. 이제 다들 돌아가. 엄마, 가라고.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준서가 지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지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서네가 나갔어요. 민준이네도 나가려고 하는데 민준이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엄마, 진짜 마음 바꿀 수 없어요? 응, 없어. 엄마,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민준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내 동생이 문제야. 민준이네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후회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서러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계속 왔어요. 준수한테서요. 엄마, 제발 마음 돌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미 계약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엄마, 지혜가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 엄마는 3년 동안 울었는데. 엄마, 준서야, 전화 끊을게. 엄마 피곤해.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지혜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남편이랑 찍은 사진,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들.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우리 이렇게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민준이가 매일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진짜 이사하실 거예요? 응, 이미 계약했잖아. 엄마 혼자 어떻게 사세요? 원룸이 얼마나 좁은데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준서가 미안하다고 매일 저한테 연락해요. 진짜 후회하고 있대요. 그래도 늦었어. 이사 일주일 전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준서랑 지혜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준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준서야, 일어나.
안 일어날래요. 엄마가 마음 바꿔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지혜도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 드렸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3년이나 걸렸네.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철없는 며느리였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실 때 저는 늦게 자고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실 때 저는 소파에 누워 있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맞아, 최악이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명절 때 제일 먼저 갈게요.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입버릇처럼 짜증난다는 말 안 할게요. 지혜야. 네. 어머니. 그런 말 이제 의미 없어. 엄마 마음은 이미 떠났어. 어머니,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준서가 문을 막았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3년 동안 있었어. 근데 너희는 그걸 차버렸잖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지혜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몰라줬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근데 너무 늦었어. 저는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준서랑 지혜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동안요.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이사 트럭이 왔고 짐을 다 실었어요. 민준이가 옆에서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죠? 응, 가야지. 새 집 주소 알려주세요. 자주 놀러 갈게요. 그래, 알려줄게. 준서도 와 있었어요. 지혜도요. 엄마, 잘 지내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응, 지혜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새 집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괜찮아, 어머니. 지혜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사람 마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폭발해. 넌 그걸 이제라도 배웠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서. 네, 엄마. 앞으로 가정을 꾸릴 때는 엄마 말 좀 들어. 아내 편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마음도 생각해야 돼. 네, 엄마. 명심할게요. 저는 차에 탔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이들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지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고요. 차가 출발했어요. 점점 멀어지는 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원룸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았어요. 짐을 풀면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한테서요. 어머니, 새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저희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음식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와도 돼. 고마워, 수진아.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긴 했어요. 근데 마음은 편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 볼 필요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며칠 뒤에 수진이가 민준이랑 왔어요. 음식을 가득 싸와서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다 만들어 왔어요. 수진아, 고마워.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편안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어머니,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지낼 거야.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준서가 요즘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지혜도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래? 네. 지혜가 이제 명절 때 제일 먼저 오겠대요. 시댁 일도 돕겠대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늦었어. 이미 엄마 마음은 떠났어. 한 달이 지났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혼자 밥 해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TV 보고요.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요. 올해 추석은 어떻게 보내지 싶기도 했고요. 근데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추석 때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수진아,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와주세요. 결국 추석은 민준이네 집에서 보냈어요. 준선에도 왔더라고요. 지혜가 제일 먼저 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수진이랑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음식 준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니, 오, 그래? 고마워, 지혜야. 지혜는 정말 열심히 도왔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요. 한 번도 쉬지 않고요. 밥 먹을 때도 지혜가 제 앞에 반찬을 계속 놓아줬어요. 어머니, 이것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할 때도 지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들은 쉬세요. 지혜가 정말 달라진 게 보였어요. 근데 저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어요. 준서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지혜 달라진 거 보셨죠? 응, 봤어. 엄마, 이제 용서해 주실 수 없으세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준서야, 용서는 이미 했어. 근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왜요? 한 번 깨진 그릇은 부쳐도 금이가. 우리 관계도 그래. 엄마, 지혜가 달라진 건 좋은 일이야. 근데 그건 지혜를 위한 거야. 엄마를 위한 게 아니고. 준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고요. 지금은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민준이네는 자주 찾아오고 준선에도 가끔 찾아와요. 지혜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올 때마다 선물도 챙겨오고 예의도 바르고요. 근데 저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심했다고 말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제 용서해주지 이렇게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상처 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지 말지도 상처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고요.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혼자 살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우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중요해요. 짜증나, 오기 싫어,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계속 참을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킬지요. 저는 제 자신을 선택했어요. 그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